안녕하세요. LC 강사 김성범입니다. 자, 7월 정기 토익 대비 특강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고 또 마무리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남자가 강연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정답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A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이 address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연설하다라고 못 박아서 외워버리면은 지금 남자가 청중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답이 아니라고 속어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ddress란 동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이 speak to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1대1로 얘기할 때 address 한다고는 안 하겠죠. 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 일종의 그룹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address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The man is speaking to the audience 이렇게 말하거나 The man is addressing the audience 이렇게 말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가 청중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ddress란 동사를 연설하다를 못 박아서 외우지 말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address인가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답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The man is addressing the audience. 다시 한번요. The man is addressing the audience. 자, 이어서 B. The man is writing on the board. 그죠? 이 board는 뭐 판이잖아요. 판. 동사일 때는 탑승하다인데 지금 어떤 이 보드판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The man is writing on the board. 그죠? The man is writing on the board. The man is writing on the 자, board. C. The man is adjusting the microphone. 자, 여기 발음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기 드 이렇게 발음 빼지 말고요. 이 받침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읽을 때 그 다음에 뒤에도 스트를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스 할 때도 발음이 없거든요, 영어에는. 그래서 읽을 때는 adjusting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게 뭔가 삐뚤어진 거 바로 잡을 때나 아니면 조정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 넥타이 같은 거 이렇게 고쳐 매거나 아니면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바로 쓰거나 아니면 마이크 같은 거 조정하거나 그럴 때 쓰는 게 adjust입니다. 발음 주의를 하십시오. 다시. The man is adjusting the microphone.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폰이 마이크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도 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전화기라고 쓰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이게 뒤에 폰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마이크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하나가 마이크로스코프이라는 단어 있죠. 그건 현미경인 거 아시죠? 평상시 때 공부할 때는 안 헷갈리는데 시험장에 갔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자기가 이제 점수를 이번 달 안에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부담이 있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폰 헷갈리지 않도록요. The man is adjusting the microphone. 자, 아닙니다. 그죠? D. The man is getting ready to deliver a speech. 여러분 연설을 할 때는 deliver, 그 다음에 give, make 그렇게 세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give a speech, make a speech, deliver a speech. 발표하다도 똑같아요. give a presentation, make a presentation, deliver 다 됩니다. 예, 세 가지 동사. 자, get ready to는 뭐뭇을 준비하다니까 지금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틀렸죠? The man is getting ready to deliver a speech. 틀렸습니다. 그지? The man is getting ready to deliver a speech.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사진으로 갈게요. 자, 2번은요. 지금 물건을 싣고 있거나 내리고 있거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지금 만약에 물건을 내린다 그러면 한 명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 명이 밑에서 받아주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추론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파트 1은 절대로 추론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 팩트만 보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번에서는 뭐가 틀렸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The boxes are being loaded into the car. 자, 이거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죠? The boxes are being loaded into the car. 자, 단어만 들으면 안 돼요. 박스 듣고 로드 듣고 car 요것만 듣고 답 찍으면 안 됩니다. 그죠? The boxes are being loaded into the car. 자, 여기서 답이냐 답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요겁니다. 그죠? being이란 단어예요. 이중 모음이에요. 발음 조심해요. 여기도 load가 아니라 load입니다. The boxes의 발음이요. The boxes are being loaded 됩니다. 그죠? 그래서 being이 들어가면 뭐뭐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박스가 차에 실려 있다가 아니라 실어지고 있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박스를 싣고 있는 겁니다. being이 없으면 답이에요. being이 있으면 오답이에요.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The boxes are being loaded into the 자, car. B인 꼭 듣기. The boxes are being loaded into the car. 자, 그다음 B. The car is backing into the driveway. 자, 여기서 back은 여러분 동사로 후진하다로 쓴 거고요. 조심해야 될 게 이 driveway는 도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 garage, 차고가 있으면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앞에 있는 조그만 길 있잖아요. 차고 진입로. 거기를 drivew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가 후진해가지고 차고 진입로에서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답이 되겠죠. 예. The car is backing into the driveway. 예, the car is backing into the driveway. The car is backing into the 네, driveway. 도로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The 됩니다. car is backing into the driveway. 이 way로 끝나는 단어 중에 part 1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요 단어 있죠. doorway란 단어. 이 doorway는 현관 혹은 이제 그 출입구, 예, doorway란 단어도 잘 나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복도를 나타내는 단어 있잖아요. 복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이 passageway란 단어도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 passageway, hallway 이것도 이제 복도잖아요. 예, 이 단어도 잘 나오죠. 그래서 way로 끝나는 단어 중에 hallway, passageway 이건 이제 복도고요. 그다음에 driveway라는 것은 진입로, 그다음에 doorway라는 것은 출입구 현관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네, 같이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D가 되겠네요. The door of the trunk is wide open. 네, 정답은 D가 되겠고 C는 여러분 draw O 발음입니다. is busy 하면 붐빈다, 많은 차들로인데 이 차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발음만 좀 주의를 하세요. 여기 H 발음 하지 말고 vehicle 이렇게 읽고요. 여기는 the road입니다. 들어봅시다. The road is busy with many vehicles. 그죠? The road. The road is busy with many vehicles. 자, 정답 D입니다. 그죠? The door of the trunk is wide open. 그죠? 활짝 열려 있답니다. 그죠? 지금 보면 뭐 없이 그냥 활짝 열려 있잖아요. 정답이 되겠죠? 예. The door of the trunk is wide open.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러분 꽤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건데 바로 뭐냐면 이 현재 진행형 시제는 대부분 동작을 표현하지만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수동태 진행형에서는 being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being이 들어가도 상태인 문장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몇 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꼭 몇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A. The shelves have extended from the floor to the ceiling. 자, 선반은 단수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쓰는데 복수가 되면 이제 F를 V로 고치고 ES 붙이잖아요. 그리고 L 앞에 모음이 있으면 제가 살짝 넣으라 그랬죠. 읽을 때 shelves 이렇게 발음돼요. 그 다음에 파트 1에 출제되는 시제는 제가 3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 이렇게 나온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재 완료 나오면 우리말에 과거처럼 해석하면 돼요. 선반들이 이어져 있다, 뻗어 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아니죠. 지금 틀렸습니다. The shelves have extended from the floor to the ceiling. 그죠? 자, 그 다음 B. Goods are being displayed outdoors. 자, 요게 정답인데요. 이 goods란 단어는 이제 항상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복수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display란 동사는 being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진열되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being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outdoors는 뒤에 s가 없으면 형용사죠. s가 붙으면은 부사입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outdoor 하면은 형용사, outdoors 하면 야외에서 바깥에서인데요. 이 display란 동사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깨끗한 진열장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예,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깥에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있어도 다 디스플레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것들도 다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보다 더 지저분하게 막 놓여 있어도 다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편견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하세요. 자, 이 문장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정답입니다, 이게. Goods are being displayed outdoors.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Goods are being displayed outdoors. 자, 그 다음에 C. The shelf closest to the floor is empty. 그죠. 여러분 이게 닫다라고 할 때는 발음이 close예요. 예, close예요. 그래서 닫혀져 있는 우리가 보통 문에 보면 열려 있을 때는 open, 그 다음에 닫혀 있을 때는 closed. 그 ed 붙여야 돼요. close 이렇게 써 있는 가게들 몇 군데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닫아라라는 뜻이에요. 예, open 열어라. close 닫아라 이런 겁니다. 말이 안 돼요. open 하면 열려 있는 그때는 형용사예요. 그 반대말은 close 뒤에 ed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일 때는 발음이 바뀌어요. close가 돼요. close. 예, 부사도 close예요.
closely는 다른 말이에요. 그치? 요거는 밀접하게 이런 뜻이고요. 예. 가까운, 가까이 이런 거 형용사 부사는 close입니다. 간격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도 close friend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가까운이라는 최상급에 읽을 때는 closest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가장 가까운 선반이 비어 있던데 지금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선반이 아니라 그냥 받침대고요. 예, 위에 거는 꽉 차 있습니다. The shelf closest to the floor is empty. 그죠? The shelf is close 발음이 the shelf The shelf closest to the floor is empty. 그러니까 여기 이제 closest to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얘 뒤에 tt니까 소리가 하나로 붙어요. 그래서 closest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The shelf closest to the floor is empty. 자, 틀렸죠? D. Some drawers have been left open. 예, 여러분 그 drawer는 서랍이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left open은 그냥 그대로 시험에 잘 나와요. 열려 있다라고 하면 돼요. 예,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서랍들 몇 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뒷표현은 외워두세요. have been은 제가 비동사 are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랬죠. Some drawers have been left open. 자, 정답은 예, B가 정답입니다. 3번 문제 중요하니까요. 예,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제 Part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2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제 정기 토익 시험은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준비한 문제는 15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Would you care for something to drink? 예. Would you like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Would you care for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권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하면 마실 거 좀 드릴까요? 원하십니까? 이런 건데요. Would you care for? 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권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Would you care for something to drink? 자, 뭐 좀 마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ould you care for something to drink? 이 something 할 때 이렇게 thing으로 끝나거나 someone 할 때 one으로 끝나거나 이런 단어들은 항상 형용사의 후치 수식을 받아요. 그러니까 something to drink 당연히 이제 to 분형사는 뒤에서 수식을 받는 거고요. 뒤에 형용사 올 때는 앞으로 안 가요. important something 이렇게 하지 않고요.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expensive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럼 갑시다. 다시. Would you care for something to drink? 자, 이번에 Yes, some coffee, please.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당연히. Yes, some coffee, please. 커피 앞에 왜 썸이 붙었을까?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원어민들이 말할 때 그냥 some coffee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yes coffee please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말할 때 그냥 yes some coffee please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런 거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어를 많이 듣고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coffee please라고 해야 되고요. some coffee please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Yes, some coffee, please. 자, 그다음 B. Yes, he took care of it. 예, 갑자기 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가 나오려면 질문 자체에 남자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었어야 됩니다. 오답입니다. 그죠? Everything is fine now. 예,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답입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갈게요. 갑니다. Why is the renovation work taking longer than expected? 자, why question입니다. 그죠? Why? Why is the renovation work 그죠? renovation work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싹 새단장하는 작업이나 뭐 어디 크게 이제 우리가 renovation을 remodeling, 예, 우리말로 리모델링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말로 개보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보수 작업이 왜 더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taking longer than expected, than scheduled 이런 말도 많이 써요. 그 뒤에 주어 동사 생략돼 있는데요. 그냥 표현은 알아두세요. 예상보다라고 할 때는 than expected 이렇게 또 계획했던 것보다 할 때도 than 뭐 plan 이렇게 than scheduled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표현은 알아두십시오. 그냥. Why is the renovation work taking longer than 자, expected? 이유를 물어요. 그죠? A. Yes, it will 그거 take. yes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일단 속어시키고 들 필요 없습니다. Yes, it will take a long time. 자, 그다음 B. There's been a delay. 자, 요거죠. there has been입니다. 예, there's been a delay라는 표현이요. 지연이 있었던데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그 there이 앞에 오면은 주어가 동사가 도치가 돼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남자 한 명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비동사 is, are가 있다 이다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man is 이렇게 쓰면 이상하죠. 예, 문장이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there이라는 단어를 써요. there의 뜻이 없죠. 그러니까 there is a man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a delay has been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A delay is 이렇게 하면 지연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 there를 갖다 놓고 뒤로 a delay를 뺀 거예요. 여기에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장의 균형감이 있어 보이죠.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말할 때 there's been a dela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there는 뜻이 없어요. 그냥 문장 앞에 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고요. 주어는 뒤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 이해를 해두세요. There's been a delay. 그죠? There's been a delay 이렇게. There's been a 자, delay. 정답입니다. 그다음 C. It will be renewed soon. 자, 틀렸죠? 예, 곧 갱신될 거다. 자, 정답은 B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질문요. Couldn't John meet with the buyer after he gets back from his trip? 자, 됩니까? 다시. Couldn't John meet with the buyer after he gets back from his trip? 자, 그러니까 여기서 trip은 출장이겠죠. 문맥상 봤을 때. 그러니까 출장에서 돌아오는 거를 뭐 come back 혹은 get back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온 후에 그 사는 사람 buyer라 그러잖아요. buyer와 만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Couldn't John meet with the buyer after he gets back from his trip? 자, 그러니까 He is planning to buy one sooner or later. 자, sooner or later 이란 말은 나중에란 뜻입니다. 곧이란 뜻이죠. 예, 곧 살 계획입니다. 이거고. He is planning to buy one sooner or later. 다음에. I'll pay him back. 근데 여기서는 만날 수 없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우리가 부탁할 때 could you라고 하듯이 여기서는 이제 부정어가 들어간 거니까 이제 만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I'll pay him back when he returns from his trip. 자, 이건 이제 돈을 지불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C. Yes, I already took care of the arrangements. 자, 그러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이게 준비 혹은 예약도 되거든요. 근데 항상 복수로 써야 돼요. arrangements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라는 뜻으로 쓰거나 아니면 예약 이런 뜻으로 쓸 때는요. 항상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장에서 돌아온 후 바이어 만날 수 없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C가 맞겠네요. Yes, I already took care of the arrangements. 그죠? arrangements 이렇게 비행기 예약할 때도요. 영어로 flight arrangements라는 표현 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십시오. 만약에 준비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make라는 동사는 쓰면 돼요. make arrangements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Yes, I already took care of the arrangements. 자, 정답은 C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Ms. Sanderson, could you explain the situation once again? 지금도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Ms. Sanderson, could you explain the situation once again? 자, A번에 It's situated on the corner of Main and Jarvis Road. 질문에 사용된 단어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건 다 오답이라 그랬죠.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Part 1에서 되게 많이 했던 단어입니다. 그렇죠? 위치에 있다 할 때 it is positioned, it is located, it is situated 이런 것들이 다 놓여 있다, 뭐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 모퉁이를 표현할 때는 전치사를 on이나 at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건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퉁이 돌아서 가면 있어야 할 때 이렇게 모퉁이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on the corner 혹은 at the corner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구석 있잖아요. 예, 구석. 예, 우리가 구석을 얘기할 때는 전치사를 다르게 씁니다. in the corner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쪽이잖아요. 그림을 봤을 때. 예, 그래서 in the corner, on the corner 이거 다른 말입니다. 그냥 코너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석에라고 할 때는 in the corner. 그다음에 모퉁이, 예, 어디 건물 모퉁이라든지 지금처럼 뭐 Main and Jarvis Road 모퉁이, 예, 그 만나는 모퉁이를 말할 때는 on이나 at을 씁니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오답이지만. It's situated on the corner of Main and Jarvis Road. 자, 그다음 B. Yes, I will go over the entire thing 자, once 여기 again. 정답이죠. 자, 여러분 go over이라는 표현도 많이 했습니다. 예, go over 그다음에 look over 그죠? 다 쓸 수 있겠죠. 뭔가 검토하다, 살펴보다 할 때 한 단어로는 이제 review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전체 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Yes, I will go over the entire thing once again. 자, 그다음에 C. It's being planned for the month of June. 그죠? 이게 6월 달 동안 6월 달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여기서 6월을 강조하는 거예요. The month of June 이렇게 표현하면요. 예, 오답입니다. It's being planned for the month of June. 자, 이제 넘어갈게요. 정답 B입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We will get our bonus this year, won't we? 자, 부가의 문문입니다. 뒤에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그냥 right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죠?
We will get our bonus this year, won't we? 그러니까 우리 올해 이제 보너스 탈 것 같은데, 그치? 그 보너스를 탄다는 게 보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receive란 동사는 좀 더 formal하고요. get이라는 표현은 그냥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해 보너스 받을 것 같지? 그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We will get our bonus this year, won't we? 자, 그러니까 A. Sorry, I can't help you this time. 이건 이제 이번에 도와줄 수 없다. 이건 아니고요. 그죠? 그다음 B. I am quite sure that we will. 예, 이거 정답이에요. 우리 탈 거야. 나 왜 확신해 이런 말이니까. 그죠? 분명히 탈 거야 이런 말입니다. 예. I am quite sure that we will. 자, 그다음 C.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자, 틀렸죠? 정답은 B가 답입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질문요. How long ago did you live in Paris? How long 다음 단어 들리세요? How long ago did you live in Paris? How long 그다음 단어. How long ago did you live in Paris? 예, 요렇게 들으셨어요? 예, 요렇게. 요까지 잘 들립니까? How long ago did you did도 약간 빨라지면 약간 리을처럼 들려요. How long ago did you 약간 이런 식으로. How long ago did you 약간 이런 식으로. How long ago did you live in Paris? 그래서 프랑스 파리는 영어로 Paris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얼마나 오래 전에 사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How long ago did you live in Paris? 그죠? 발음이 How long ago did you live in Paris? 약간 리주처럼 들리죠? 예. About 2 kilometers from here. 요거 거리를 묻는 겁니다. B. 거리. B. I was there until early this year. 그죠? 올해 초까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답이죠. 그렇죠? 예, 얼마나 오래 전에 거기 살았었으니까 올해 초까지 거기 있었었어요. 초를 표현할 때는 그냥 early라는 단어 써도 되고요. 비교급 형태로 써도 뜻은 똑같아요. earlier이라는 단어 써도 예, 초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네. I was there until early this year. 자, 그다음 C. Yes, I live with my brothers. 자,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The printer's light keeps blinking. 자, 됩니까? 평소문인데. The printer's light keeps blinking. 자, 평소문 유형 중에 잘 나오는 유형이 바로 문제 제기잖아요. 그리고 답은 해결책으로 많이 가는데요. 자, 프린터의 그 등이 불이 계속해서 깜빡거린다. 그 이제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던데 the printer's light keeps blinking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The printer's light keeps blinking. 자, 그럼 A번. A. What's the matter? 요게 답이죠. B. 그죠?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할 때 what's the matter? 혹은 what's the problem? 혹은 여러분 issue라는 단어 써도 돼요. 그 issue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what's the issue?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그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A가 답이겠죠. What's the matter? 자, 그다음에 뭐 해결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주는 그런 패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B. It's no longer in print. 자, 여러분 그 out of print 하면 이제 절판된입니다. 그죠? 이 단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절판된이고요. 그다음에 in print란 말은 이제 출간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인쇄되어 있는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데 더 이상 출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It's no longer in print 하는 표현이요. It's no longer in print. 자, 그 다음에 C. I'll get it to you right away. 자, get A to B는 A를 B에 갖다 주는 거예요. Right away 이란 말은 바로 즉시, right now라고 해야 되고요. 또 한 단어로 이런 부사로 바꿔도 되죠. 예, shortly 이란 단어로 얘기해도 됩니다. I'll get it to you 하면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I'll get it to you right away 라고 하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죠? I'll get it to you right away. 자, 아닙니다. 정답은 예, A가 답입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질문요. Do you want to go see the baseball game on Friday evening? 상대방한테는 권유할 때도 Do you want to라는 말을 써도 돼요. 좀 더 포멀하게 얘기하면 Would you like to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캐주얼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말로 원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할래라고 할 때도 Do you want to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go라든지 come이라는 동사는 뒤에 and 생략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그래서 가서 뭐 한다, 와서 뭐 한다. 그래서 지금 야, 금요일 밤에 저녁에 야구 경기 보러 갈래? 이 말이잖아요. 그죠? Go and see입니다. 그죠? 예, 가서 볼래? 이런 말입니다. Do you want to go see the baseball game on Friday evening? 그죠? Do you want to란 표현이 이렇게 권유할 때도 쓸 수 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Do you want to go see the baseball game on Friday evening? 자, A번에 I was working late. 잘못하면 이제 A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시제 안 맞죠, 지금. 저 늦게까지, late는 늦게까지, 늦은 다 된다 그랬습니다. 늦게까지 일했었어요. 이 말이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야구 보러 갈래? 이렇게 묻는 I 거예요. was working late. 자, 틀렸고요. 그다음 B. The schedule is included in the packet. 자, 안 되죠. C입니다.
Unless it's very cold. 그죠? unless란 말이 if not이니까 너무 춥지만 않으면 나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do you want라는 말이 해석을 잘못 가져가면 답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화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감도 좀 있어야 이 파워 툴을 좀 깔끔하게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do you want 동사하면은 질문이 그렇게 나가면 이렇게 할래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15번으로 갈게요. We are offering a 3-year warranty with this model. 자, 지금 이제 그 스토어, 가게 같은 데서 이제 어떤 물건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 모델과 함께니까 이 모델은 3년 보증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제가 warranty service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영어에 warranty service가 우리가 말하는 AS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AS 하면 원어민들은 못 알아들어요. 물론 이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미국인들은 이제 한국식 영어에 그래도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미국 본토에 가서 AS라 그러면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 warranty service라고 해야 돼요. 뭐 after sales service that's okay. 근데 걔네들이 쓰는 표현은 warranty service라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뭐 고장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무상으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we are offering 우리가 이런 거 제공한다라고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We are offering a 3 years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형용사 형태로 명사 꾸미는 거기 때문에 3-year warranty with this model 발음이 TH 같을 때는 한 번만 내는 거예요. with this가 아니라 with this 모델이 아니라 model입니다. We are offering a 3-year warranty with this model. 자, 그러니까 A. When does the offer expire?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offer이라는 것은 제공하다일 때는 동사지만 우리가 보통 혜택, 그 다음에 뭐 할인 혜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offe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년간 워런티 보증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offer로 받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질문에 offer 나왔는데 또 offer 들어가면 답 안 되잖아요. 이런 기계식은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다른 개념으로 쓴 거니까. 그래서 언제 그 오퍼가 만기되는데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답이죠, 이게. When does the offer expire? 정답이에요. When does the offer expire? 자, 그다음 B. A yearly maintenance plan. 자, 틀렸고요. 그다음에 C. C. Read the user's manual first. 그죠? 이제 사용자 설명서 일단 읽어봐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펄트로 보면은 질문에 나왔던 단어랑 비슷하게 들리는 것들은 진짜 100% 오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같은 단어일 때는 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질문에 사용된 단어가 같은 단어가 답이 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선택 의문문이잖아요. A 할래, B 할래, A 할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종종 이런 식으로도 답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질문에 사용된 단어하고 흡사하게 들리는 거는 다 의도적으로 만든 단어라 답이 안 돼요.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물론 정확하게 알아듣고 답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더없이 좋고요. 자, 정답은 A입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갈게요.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just in case I need to ask you something? 자, just in case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라는 말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물어봐야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경우에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약간 이제 작문 같은 거 할 때 콩글리시가 될 수도 있어요. 대비해서 이런 말이 좋습니다. 들어가서 대비해서. 그래서 전화번호 좀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just in case I need to ask you something? 자, 그러니까 A. Why don't you call him right now? 자, 갑자기 힘이 나오면 안 되죠.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Of course. Here is my business card. 그죠, 물론입니다. 여기 제 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카드, 법인 카드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명함이에요. 물어보면 법인 카드 진짜 많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카드 그러면 한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법인 카드라 그래. 비즈니스 카드는 명함입니다. 명함.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줄 때는 here is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이라고 할 때는 this is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그러면 this is 서울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here is는 물건 줄 때. Of course. Here is my business card. 그다음 C. He might be listed in the yellow pages. 옐로우 페이지는 그 전화번호부 책입니다. 이제 전화번호부. 그 전화번호부 책이 요즘은 있나요? 잘 못 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많이 보였는데 그거 이제 전화번호부 책인데요. 거기 아마 그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회사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직원들 전화번호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있는 책을 우리가 옐로우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냥. He might be listed in the yellow pages. 자, 정답은 B가 정답이에요. 자, 이제 17번 문제로 갈게요.
Who has not signed the form yet? 자, 아직 그 양식에다 서명 안 한 사람이죠? Who has not signed the form yet? 예, 아직 사인 안 한 사람. Who has not signed the form yet? 자, A번에. Sign on the dotted line, please. 자, 발음이 dotted line은 점선이에요. 그러니까 점선에 서명해 주세요. 점선 위에. please는 부탁이죠. Sign on the dotted line, please. 발음 어려워요, 그죠? Sign on the dotted line. 예, dotted line 발음. Sign on the dotted line. 예, dotted line. Sign on the dotted line, please. 자, 그다음 B. Jan is from Singapore. 예, 보통 이제 그 미국에 가면은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미국 사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민 왔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데 이름은 그 유럽식 이름이 되게 많아요. 뭐 독일 이름도 있고 뭐 그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유럽에서는 독일은 특히 저 J를 갖다가 야로 읽어요. 그래서 저거는 잔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요. 얀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면 그 교수님이 출석 부를 때 되게 오래 걸려요, 처음에. 왜냐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학생마다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출석 부를 때 이제 그런 좀 재밌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얀이라고 읽어요. 얀이, 그죠? 얀입니다. 예. Jan is from Singapore. 그죠? Jan is from Singapore. Jan is from Singapore. 예, Jan is from Singapore. 예. Jan is from Singapore. 그죠? 예, 그 J가 이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독일어로는 야로 읽을 거예요. 예, 얀이에요. 예. Jan is from Singapore. 자, 그다음에 C. I haven't shown it to Terry yet. 자,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직 테리한테는 보여주지 않았는데요라는 얘기는 당연히 테리는 사인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Are you getting a ride with John or do you want to ride along with me? 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중교통이 거의 세계에서 탑권이 안에 들 거예요. 워낙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넓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 없이는 다른 데 이제 그 액세스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하면 차 좀 태워줄 수 있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get a ride가 얻어 타는 거예요.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Are you getting a ride? 그죠? get a ride는 얻어 타는 거예요. ride를 get 탄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John에게 얻어 타는 거예요. Are you getting a ride with John? Are you getting a ride with John or do you want to ride along with me? 그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타고 갈래? 아니면 존한테 얻어 타고 갈래? 요 얘기입니다. Are you getting a ride with John or do you want to ride along with me? along with는 그냥 누구누구 함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re you getting a ride with John or do you want to ride along 네, with me? 표현 하나 외워두세요. get a ride with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얻어 탄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편하게 바꾸면 존하고 같이 갈 거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존한테 차 얻어 타고 갈 거야? 아니면은 나랑 타고 갈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Are you getting a ride with John or do you want to ride along with me? 자, 그러니까 A. To the subway station. 자, 아니죠. 그 다음에 B. B. 요거는 여러분 to는 여기서는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 에라는 조사는 방향과 위치를 둘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존 어디냐? 화장실에. 이럴 때는 위치죠. 너 어디 가니? 화장실에. 이럴 때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에가 두 개가 다 가능한데 영어는 안 돼요. 영어에서 to는 위치 표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 to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지하철역으로요. 이럴 때만 되는 거예요. 지금 철수가 어디 있어요? 지하철역이에요. 이럴 때는 to 쓰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주의를 하세요. I'd appreciate a lift. 자, 이게 정답인데요. 영국 애들은 그 ride하고 ride 안 쓰고 lift라는 단어 써요. lift. 예, 그래서 여기다가 ride를 써도 되고 lift를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 appreciate 앞에 would라는 조동사 쓰면은 가정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 해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워주시면 저는 고맙죠라고 표현할 때는 영어로 I'd appreciate a lift라고 해야 되고 a ride라고 해야 돼요.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의견 주시면야 저야 고맙죠. I'd appreciate an opinion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 쓰면 돼요. 간단하게 I'd appreciate a ride 하면 태워주시면 고맙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ride 대신에 lift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B예요. I'd appreciate a lift. 그죠? 정답 B. I'll write it out for you. 그죠?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I'll write it out for you. 뒤에 보통 이렇게 out이 붙으면 조금 더 적극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can help you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I can help you out 이렇게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전달이 돼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ll write it out이 없어도 되는데 I'll write it out for you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이렇게 너를 위해 내가 다 써줄게 막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I'll write it out for you. 자, 정답은 예, B가 답입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What's the best way to take care of this problem? 자, take care of은 여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처리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What's the best way? 발음이 best way가 아니라 best way 이렇게 들어가요. 그지? What's the best way? 그죠? What's the 짧게 What's the best way? What's the best way to take care of this problem? 자, A번에 The copier is broken again. 자, 이건 복사기가 또 망가졌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B. Sure, that will be fine. 자, 싫어하면 안 돼. 그죠? Take it to a specialist. 이제 전문가한테 갖고 가세요. take는 가져가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걸 갖고 오는 거는 bring이라 그래요. 자기 앞에 있는 걸 갖고 가는 건 take라 그래요.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문제의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문가한테 갖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take it, 발음이 take it to specialist. Take it to a specialist. 그죠? take it to a specialist. Take it to a specialist.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답 C. 갑시다. 20번. Do you have any idea why the trip was called off? 우리가 do you know 하고 같은 말이 do you have idea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여기선 여행보다는 출장이 좋겠습니다. 출장이 취소된 거죠. 왜 출장 취소된지 아십니까인데 간접 의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원래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도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사 조동사 주어 아니면 의문사 비동사 주어.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그냥 일반 동사가 바로 나와요. 그죠? Who signed this contract?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다른 문장에 들어갈 때는 어순이 평서문 어순으로 바뀌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도치가 풀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 주, 동 이렇게 들어오죠. 만약에 do you have any idea가 없었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문장에 why was this trip called off?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치? 그래서 지금 do you have any idea? do you know?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죠? 네. 뭐 아는 거라도 있어? 이렇게 왜 출장 취소됐는지 혹시 뭐 아는 거라도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idea why the trip was called off? 그러니까 A번에 Most likely because of the airline 자, strike. 이 most likely나 아마도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Most likely 발음은 most likely가 아니라 제가 st 발음 되게 강조 많이 했죠. most likely 이렇게. Most likely because of the airline strike. 그죠? 이 항공사 파업입니다. 파업 때문일 거야. 정답이죠. He's coming back this afternoon. 그죠? 오늘 오후에 돌아온다 틀렸고요. C. The idea was not original. 그죠? 이런 original이라는 게 독창적인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The idea was not original.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고요. Part 3로 넘어가겠습니다. 갑니다. Jennifer has been pricing the new items that came in today, hasn't she? 자, 됩니까 이거? 예. Jennifer has been pricing the new items. 여러분 이 price가 동사로 쓰일 때 가격을 매기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오늘 들어온 새로 물건들을 가격을 쭉 매기고 있었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현재 완료 진행형.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야 제니퍼가 가격 매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Jennifer has been pricing the new items that came in today, hasn't she? 그치? 그러니까 A. Yes, she picked up the items. yes까지는 맞는데 그 픽업은 그녀가 물건들을 가져왔다죠. 갖다 맡기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 drop off라고 했죠. drop off. 이 drop off는 갖다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미 들어온 건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각적으로 들으면 답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죠? B. No, Peter's been doing that. 예, 요게 답이죠. 아니요, 피터가 해오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요, 그죠? No, Peter's been doing that. 그죠? Peter's been doing that. No, Peter's been doing that. 자, 그다음에 C. From a local company, I think. 예, 여러분 그 우리가 말하는 감, 감이라는 거는 감을 영어로 바꾸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듣기를 할 때 감이 떨어졌다. 그 실체 없는 감인 거 아시죠? 감이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감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찾은 단어는 이거예요. exposure, 노출. 그러니까 영어에 많이 노출이 돼서 문법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문법적인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한국말에
그 문법 용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피동태 이런 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알잖아요. 그죠?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한국어에. 그런 것처럼 영어도 똑같아요. 많이 듣고 영어를 많이 봐서 읽었을 때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은 exposure이 많이 된 거죠. 그런 거를 저는 감이라고 부르고 싶고 그냥 왠지 이건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실체 없는 비과학적인 그냥 자기만의 그냥 찍기인 것 같아요. 찍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듣기에서 감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듣기는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스피킹은 감이 떨어져요. 듣기는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면은 절대로 다시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듣기 공부를 안 해도 듣기 실력은 줄질 않아요. 예, 근데 말하기는 확실하게 떨어져요. 예, 그런 것처럼 듣기가 옛날에 좀 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옛날에도 못했어요. 예, 옛날에 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지. 예, 지금도 안 되면 여전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공부는 처음에 하기는 좀 힘들어도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절대로 실력이 줄지는 않으니까 예, 그거 생각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답은 예, B가 예, 정답입니다. 자, 이제 우리 Part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인데요. 첫 번째가 How did the man이죠. 예, 항상 Part 3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성별 잘 보셔야 돼요. 자, 남자는 아파트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죠? A번에 신문 광고예요. advertisement의 줄임말. 그 다음에 B번에 superintendent는 우리말로 번역을 관리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 슈퍼인텐던트라고 하면 보통 미국에 가면은 그 아파트 안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207호에 사는데 그 슈퍼인텐던트는 뭐 101호에 산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도 관리해주고 뭐 월세 관련된 얘기도 하고 고급 아파트에 가면 그 안에 1층에 들어간 입구에 뭐 이렇게 그 뭐 관련 그 월세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같은 거 문의도 하고 거기서 관리도 하고 열세 이런 거 다 하는 곳도 있는데 또 그런 곳이 없는 곳은 또 이렇게 슈퍼인텐던트가 그러니까 상주예요 보통. 예, 같이 살면서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리인 정도로 하면 되는데 또 그냥 관리인이라고 못 박으면은 좀 이런 개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가 아는 슈퍼인텐던트로부터 그 다음에 뭐 임대 대행사 그 다음에 정답이 D였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아십니까? 예, acquaintance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지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3번. 자, 여자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느냐? A번에 쓸 수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빈 아파트겠죠. 예, 우리가 빈 아파트는 vacant라고 합니다. 그죠? vacant라는 단어. 이게 비어 있는이에요. 그죠? vacant. 호텔 같은 데 가도 그 front desk에 보면은 이제 no vacancy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어요. 그건 이제 빈방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vacant apartment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available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B번에는 move in은 이사 들어오는 겁니다. 나가는 건 move out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는 없죠. 자, 그 다음 34번에 unit이라는 게 하나의 그 우리 책 같은 데도 보면 유닛 1, 유닛 2, 유닛 3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성 단위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개념이 연속될 때 유닛을 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은 다 천장 같은데 에어컨이 다 매립돼 있잖아요. 큰 건물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도 에어 컨디셔닝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 유닛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보면은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하나 유닛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말로는 호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1호, 102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1호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인데 이 발음이 이런 집주인은 랜드로드라고 하지 않고 랜드로드라고 해요. 가운데 D 발음을 하지 않아요. 이제 집주인이고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은 tenant 들어갑니다. tenant. 집주인이 호스트 아닙니다, 여러분. 예, 호스트는 우리가 게스트하고 어울리는 짝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adio host라고 하면은 라디오 진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게스트가 있는 거고요. 그쵸? 내 집에 누가 왔어. 그럼 내가 호스트고 네가 게스트야. 이런 개념에서 어울리는 거지. 주인 이렇게 또 외워가지고 주인이 뭐야? 그러면 호스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건물이나 집주인은 landlord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단어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I really like your new apartment, 그죠? Jason. 그 미국 사람들 원어민들은
상대방 그 칭찬을 되게 잘해요. 예, 칭찬을 되게 잘하고 즉각적으로 칭찬을 잘하고 또 그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쑥스러워하지 않고 눈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치? 예,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건 굉장히 우리식 사고예요. 그냥 눈을 째려보면서 thank you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이렇게 많이 써요. I lik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야 정말 멋있다라고 해서 꼭 nice 이런 말 안 쓰고요. 야 넥타이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하면 I like your necktie 이렇게 하면 돼. 예, 말을. 그러니까 I really like your new apartment 이렇게 쓰면 어디 내 아파트를 탐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해석이 야 새로운 아파트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I really like your new apartment, Jason. 그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말할 때 보면 그런 거 느껴져요. 예. I really like your new apartment, 자기가 Jason. like 하는 거예요. 예. I really like your new apartment, 자, 그다음에. Jason. How did you ever find such 자, ever 이란 말은 여기서 도대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야, 도대체 이거 코지가 아니라 코우예요. 이렇게 아늑한 place가 이러면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중국집 이런 거 할 때도 영어로 Chinese pla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Chinese place. 그죠? How did you ever find such a cozy place? 야, 이렇게 뭔가 멋진 거죠. 되게 아늑하고 좀 푸근하고 그런 집을 도대체 어떻게 찾았니? 이렇게 말하죠. How did you ever find such a cozy place? 자, 그러니까 You won't believe this, 자, 이거 믿을지 않겠지만 but I found this place by chance. by chance, 우연입니다. 우연히. But I found this place by 우연히 chance. 찾았다 그래요. I attended a party of a friend's friend. 자, 친구의 친구 파티에 참석했다가 I attended a party of a friend's friend 예. who used to live in 유스는 과거에는 했는데 현재는 안 하는 거니까 옛날에 살았던 거, 이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 who used to live in this apartment. 그죠? 예. I got to talking with him. 자, 이제 get to가 이제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석을. 그래서 지금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다. I got to talking with him and found out that he was leaving the country. 그죠? 그래서 이제 떠나는 뭐 leaving the country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민 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이민 갈 때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니면 뭐 어디 장기간 이제 여기서 the country는 국내를 얘기합니다. 국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민 간다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걸 내가 알았게 되었어. So 이렇게. I immediately asked 자, 그지? 자, 다시 한번. 예. and found out that he was leaving the country. So I immediately asked him 그죠? ask A if처럼 A에게 뭐인지 물어봐. 그러니까 바로 물어봤지. 이사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죠? and found out that he was leaving the country. Yeah. So I immediately asked him if I can move in. Yeah. He agreed. So here I 자, am. 동의했고 내가 여기 있다. 이 대화 보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건 뭐 부동산하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친구 같이 새 들어 사는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도 돼? 그러면 이런 상황이 근데 미국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sublet이라는 동사는 알아. 이 sublet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서 계약을 갖다 2년을 했는데 갑자기 해외로 나가게 돼서 1년 2개월 살고 10개월은 못 살잖아요. 그럼 이 10개월 살 사람을 10개월 미리 들어와서 내 몫까지 살면서 계속 연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sublet 한다 그래요. sublet.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이전 세입자하고 지금 새로 들어갈 사람하고 지금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해외로 나가신다면서요. 그럼 제가 거기 들어가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는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친구의 친구가 sublet을 하는 상황이에요. sublet. 그죠? sublet. 그러면 이제 집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은 뭐 다시 부동산에서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상황입니다. He agreed. So here I am. 네. You are so lucky. This place is perfect. I have been looking for a place these days, but 자, 요즘에 집입니다. 여기서 장소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집을 쭉 찾고 있는데 I have been looking for a place these days, but I can't find anything I like. 그냥 anything I like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I don't think there is, Karen.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잔인하네. 그지? I don't think there is, Karen. As far as I know. 자, 그래서 지금 33번의 답은 A가 맞죠? 지금 보면 지금 이 여자도 지금 아파트 찾고 있잖아요. I don't think there is, Karen. As far as I know. I 자기가 got... 알고 있는 한은 But you could go and ask the landlord. He lives on the first floor in Unit 101. 자, 근데 이제 집주인한테 가서 여기서는 landlord가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1에 사는 것은 the landlord죠. 정답은 32번의 D입니다.
friends의 friend를 갖다가 어떻게 바꿨어요? acquaintance 이렇게 paraphrasing 한 거예요. 33번에는 지금 보면 이제 빈 아파트를 찾고 있는 걸 available 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34번에는 the landlord 이렇게 바로 언급됐으니까 정답 B가 됩니다. 자, 이제 35번에서 37번 보고요. 이제 파트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요거는 생각보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우보다 두 번째 자리에 잡고 있을 때 요거 때문에 여기까지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문제로 이런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보다 답이 안 보이면 빨리 밑에 거 풀고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딱 스톡 돼가지고 밑에 것까지 같이 연쇄적으로 틀리게 되면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예, 꼭 그러지 않도록.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35번에는 여러분 establishment라는 게 설립이란 뜻도 있죠. 근데 business하고 같은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 기관 이런 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나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남자가 방문을 하느냐? 영수증 받기 위해 뭐 이거 치과 검진이죠. 예, 그를 위해 헨슨 씨를 만나려고, 그다음 일정 확인하려고, 아니면 물건 찾으러. 예. 그다음 36번에 미스 헨슨은 오전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오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apply for a card 하면 카드 신청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신청했다. 그다음에 dentist는 치과 의사 다 됩니다. 치과에 전화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new task를 assign, 배정한 거죠. 새로운 업무를. 전화 메시지를 남겼다. 자, 그 다음 yes, I'm in luck 이렇게 하면 I'm lucky 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운이 좋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요. I am in trouble 하면 나 문제가 좀 생겼어. I'm in love 하면 나 사랑에 빠졌어.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I'm in luck, I'm in trouble, I'm in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예, I'm in trouble, I'm in luck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니까 왜 남자가 운이 좋다라고 지금 이렇게 운이 좋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A번에 make it 이란 말 제가 강조했었죠. 어디로 가다, 참석하다 이런 거. 그래서 약속의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다,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B는 이제 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다지. 뭐 meet a deadline은 그 맞추는 거고, 마감일을. 자,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Hello, my name is David Morse. I came here yesterday for a dental appointment. 자, 그 치과 예약한 거로 어제 여기 왔었거든요. I came here yesterday for a dental appointment, 예. but I left my credit card behind. 여러분, left, 그러니까 leave A behind는 A를 두고 온 거예요. 예, 그 다음 뒤에 by mistake는 실수로. 그러니까 지금 발음이 behind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수로 제가 카드 놓고 왔어요. 여기 치과에 놓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But 거예요. I left my credit card behind by mistake. 그죠? 그러니까 Okay, sir. Do you happen to know who? 자, happen to는 혹시죠. 그러니까 혹시 누가 찾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요. Okay, sir. Do you happen to know who found it?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치과를 establishment로 받은 거고요. 지금 물건 찾으러 온 겁니다. 그렇죠? D가 정답이죠. Yes, it was Ms. Hanson. 예, 미스 헨슨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She left a message on my phone this morning. 자, 여기 나오네. 오늘 아침에 제 전화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헨슨 씨가 한 거는 정답 D죠. 전화 메시지 남긴 겁니다. She left a message on my phone this morning saying it was here.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Wait a second, sir. Miss Hanson? Mr. Morse is looking for you. 당신 찾고 있네요. Oh, hi, Mr. Morse. I'm 네. happy I was able to contact you.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컨택이 연락하는 거잖아요.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I'm happy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I'm happy, 나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 다행이네요 할 때도 I'm happy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Oh, hi, Mr. Morse. I'm Yeah. happy I was able to contact you. 예. Yes, I'm in luck. Yeah. I really appreciate you finding my card. 자, 근데 여기 여러분 appreciate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예, 그래서 appreciate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ing를 쓰는 게 맞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그 문법 시간에 우리 투부정사의 주어는 많이 배웠죠. for 그다음에 a 이렇게 쓰잖아요. for a 투부정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 투부정사의 뭐 의미상의 주어, 해석상의 주어, whatever you call, that's okay. 그냥 주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주어. 왜냐면 그 앞에 실제로 진짜 그 문장의 주어는 따로 있는데 해석할 때 그 to 부정사의 주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게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 때문에
그 용어의 정의가 잘 안 내려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들 거의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투부정사 앞에 주어가 쓸 때는 for a to 동사 이렇게 쓰는 거지. for me to go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근데 동명사 앞에 주어는 문법 책에 보면은 목적격이나 소유격 쓴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you라는 게 you라고 해야 되고 your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your 쓴다고 해서 너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제 카드 찾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 finding 이렇게 쓸 때 you finding은 그 문장의 진짜 주어 동사는 아니지만 의미상 예, 해석을 할 때는 주어 동사처럼 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I appreciate you finding 할 때 또 거기를 your이라는 소유격을 쓰면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의 찾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I appreciate you finding 하든 you're finding 하든 다 똑같이 주어 동사로 당신이 찾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I really appreciate you finding my card. 네. No problem. Let me get it for you. 제가 갖고 온다는 얘기. 그죠? get은 제가 갖고 오는 거. get 대신에 grab이라는 동사 써도 돼요. grab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갖고 올게요. No problem. 네. Let me get it for you. I can return it after I check a photo ID.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그 사진 붙어 있는 신분증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제가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이 좋다는 건 이제 카드 받을 수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은 35번에 D고요. 36번에 D고요. 37번에 당연히 물론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sure thing. 그러니까 당연히 B가 정답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part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파트 4 보도록 할게요. 자, 71번에 who intended for 하면은 누구를 목표로 하는 거냐,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지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잘 들으면 되겠죠. 자, 72번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be reimbursed for 이렇게 쓰면은 이 뒤에 거에 대해서 상환받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제 뒤에 액센트가 뒤에 있어요. 예, reimburse라고 하거든요. 그냥 reimburse A for B 이렇게 쓰는데 해석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A를 B에게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provide란 동사가 provide A for B 하면은 A를 B에게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 들어가거든. 예,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A에게 묶어서 B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200불 상환해 드릴 수 있어요. reimburse 한다는 것은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보통 뭐 상환하다, 변상하다, 환불하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we can reimburse you for $200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근데 수동태가 되면 A가 앞으로 가고 B, PP가 되고 나머지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서 one은 이제 누군가를 말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지역 그 출장 비용이겠죠. 그래서 travel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출장 비용들에 대해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be reimbursed. 이게 paraphrasing이 됐는데 이 retrieve란 동사 있죠. retrieve란 동사가 뭐 되찾다, 회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금 박스에서 그 비용들 여기서 expensive 이것들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되찾다 회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정답이었어요. 일단 답을 먼저 얘기하면 A가 답인데 근데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다 paraphrasing 됐어요. reimburse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be reimbursed 수동태로 쓰면은 돌려받다가 되는데 요거는 그냥 retrieve 하면 돌려받는 거예요. 예, 그치? 그래서 A였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73번에 자, 어떤 상황에서 직원들이 회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봅시다. The next item is an 자, important 다음 항목은 The next item is an important announcement about local travel and lunch expenses for all consultants. 자, 여기 나오네. 모든 컨설턴트들에게 이제 들어가는 점심 비용, 이제 출장 비용 거기에 관한 중요한 공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일단 B가 답입니다. 그렇죠? 컨설턴트가 답이죠. If you are out on company business, 자, 회사 업무상, 예, on business 하면 업무차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업무상. 그래서 회사 업무상 밖에 나간다면 make sure that you 자, make sure that 하면 대절을 잊지 마라. 꼭 대절해라. make sure that you keep your bus or train tickets 자,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make sure that you keep your bus or train ticket. 그러니까 버스나 열차 표 한번 썼다고 버리지 말고 그 이제 표 쓰고 나면 이제 남는 거를
영어로 이제 ticket stub이라고 해요. ticket stub. 예, ticket stub. 이 stub가 이제 전체에서 하나 잘려나간 거. 예를 들면 담배 피면은 다 줄어들고 꽁초 버리잖아요. 담배 꽁초도 그게 stub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도 이렇게 하나 된 거에서 이렇게 끊어가서 조금 남잖아요. 끝에. 예, 그런 거 우리가 stub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증거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Or a receipt for taxi travel. 그죠? 그래서 아니면 영수증. Or a receipt for taxi travel. 네. Also, if you happen to be out on business at lunchtime, 자,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에 업무상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happen to 들어가면 혹시 나가야 된다면 if you happen to be out on business at lunchtime, 네. you can recoup the cost from 이거 the 같은 말이에요. recoup이 이게 아까 retrieve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예. you can recoup the cost from the petty cash box. 그제 페리라는 것은 되게 소액의 뭐 사소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소액 그 현금 박스에서 그 비용을 그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받을 수 있다. 어디 옆에 있는 거예요? 예, 놓여 있는데 그 비서 옆에. 그래서 이게 recoup 그다음에 retrieve 그다음에 요건 수동태 be reimbursed.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예. You can recoup the cost from the petty cash box placed by the secretary. 네. But please hand in 이거 제출하다죠? but 예. please hand in your receipt with your name on it to her. 예. If you are planning to have lunch with a prospective 자, 이거 중요한 단어. perspective는 잠재성에 있는 그러니까 possible, 예, potential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단어가 들어간 게 여기 있죠. possible client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은 아닌데 앞으로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점심을 먹을 계획이라면 자, 알려주라. 회계과에 알려주라 그래 미리, 그지? 예. If you are planning to have lunch with a prospective client, please notify the accounting department in advance. 예. And you will be given 자, 비기브는 받는 거예요. and you will be given a company credit card to 그죠? use. 사용할 회사 카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corporate card. 요거 여기서는 company credit card로 바꾼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B가 답이 됩니다. 이 treat은 대접하는 거잖아요. 점심 사주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자, 72번 A, 73번에 B가 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각 자료 문제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74번에 지금 일정이 왜 바뀌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상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항상 복수로 써요. 날씨 상황, weather conditions, 교통 상황, traffic conditions, 도로 상황, road conditions 이렇게. 그 다음에 엔진 문제가 있다, 뭐 보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승객이 도착을 안 했다. 자, 도표를 보면 몇 시에 flight AX770, 그러니까 요 비행편이 몇 시에 공항을 떠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렇게 답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자, 76번에 승객들에게 무엇이 제공될 거냐 묻고 있는데, 자, C번에 이런 alternative라고 읽지. alternative는 다른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볼게요. This is an important announcement for all travelers departing today. 자, 오늘 출발하는 여행객들에게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Due to storm activity 자, due to 알죠?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activity는 활동이니까 이제 이런 폭풍우 때문에 이 말이겠죠. due to storm activity and the possibility of heavy rain, 그죠? 이제 폭우의 가능성, 그지? 그 다음에 우박, 해예요. hail, and strong winds. 예. All flights have been postponed for 2 hours. 자, 2시간 연기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2시간 연기가 됐습니다. 요거 놓치면은 기존에 했던 문제랑은 제가 좀 다르게 출제했는데, 기존에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여기 거 보고 답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제 요 시간에 출발할 비행기가 AX770이었는데 JL223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었는데 제가 약간 문제를 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겁니다. 이거 허를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풀어본 사람들은 대충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딱 허를 찌른 건데, 그래서 지금 다 2시간, 그러니까 요거는 4시 반, 요건 5시 25분, 6시, 이거 8시에 출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답이 일단 D예요. 근데 요거 참 놓쳤으면 답 찾기 힘들었어요. 예. We regret any inconvenience. 그죠? Flight number 자,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regret. 예. flight number JL223 will now leave at 그러니까 아마 2 이제 요거 나올 때 아마 집중하고 있었을걸요? 요 문제 푸신 분들은, 그지? Flight number JL223 will now leave at 2:30 p.m. 예. Flight number AX611 will now leave at 3:25. 그러니까 74번에 이제 A가 나왔었죠? 예. Flight number AX611 will now leave at 3:25. 예. And flight number JL227
is scheduled to leave at 4 p.m.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듣고 답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면 그냥 그대로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렇지? 예. Please visit the airport information counter for a lunch voucher, which 예, 그러니까 여기도 lunch voucher 이란 말이야. voucher의 쿠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받으러 지금 인포메이션 카운터로 지금 방문하라 그러거든요. for a lunch voucher, which may be used at any of the airport's restaurants and snack bars.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free meal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 B입니다. And please do not leave the airport, as further important updates could be made at any time. Thank you. 예, 그러니까 지금 75번의 답을 아마 여기 나오는 데서 여기서 찾으려고 했으면은 아마 답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답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면 74A고요. 75번의 D였습니다. 76번은 B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